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학교 폭력 관련된 사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하이 더 글로리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고 피해자들이 학교 폭력을 고발하며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해외 학교 폭력 사례와 함께 국내에 있는 특수학교들 또 국제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발생되는 사건들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한다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학교 나오셨죠? 네. 네. 영국에서도 대학 나오셨고, 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닐 당시에 인종차별 관련한 학교 폭력을 직접 당하기도 하고, 네. 또 목격하기도 하고, 한국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역으로 한국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 경험이 있어서 다문화 및 해외 학교 폭력 사례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사건 파일에서 학교 폭력 주제를 사실 일주일 동안 계속 좀 다뤄보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학교폭력 문제는 비단 한국 학생 또는 한국 내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학교폭력 문제 또는 대응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가 있은 이래로는 학교폭력은 계속 있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들리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내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인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및 국제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법률적 관점에서 다루어보고 외국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잘 들어두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국내에 있는 이제 특수학교가 뭐가 있는지,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이런 학교들 특수학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 학교들이 일반 학교하고는 이런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등은 특수학교로 생각되어집니다. 네네.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즉 학교폭력 예방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만약 학교폭력 예방법이 적용된다면 동법 제2조에 따라 가해 학생의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만약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동법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예.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및 60조의 3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인 외국인 학교 및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인 대안학교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안학교 및 외국인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조사 및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설명을 듣고 나서 저도 이제 질문이 좀 생기는데, 인가는 이제 받아서 이게 불법적인 학교는 아니고 정상적인 학교다라고 이제 인가는 됐는데, 교육부에서 정한 정규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초등 검정, 중등, 고등 검정고시를 통과해야지만 학력을 인정받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안학교들 중에. 자, 이런 경우, 또 외국인 학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 예방법이 적용이 됩니까? 네, 이 경우에 인가는 받았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정규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 말씀하셨던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폭 관련된 그런 관련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예외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나라 학폭법이 적용이 됩니까?
네,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국제학교는 역시 개별법으로 별도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볼 수 없어 학교폭력 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초중등 교육법에 적용을 받는 학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학폭이 적용되고 안 되고 차이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학교와 같은 비슷한 형태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결국 개인이 민사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해 학생의 감독 의무자, 즉 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예. 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인 형사법, 예를 들어 폭행,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을 적용하여 형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네네. 가해 학생에 대하여 형법과 소년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만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오늘 주제 중에서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해외에 있는 해외 국가들에서는 학교 폭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우리나라 같이 큰 문제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종종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의 경우에도 학교 폭력 수위가 정말 심각한데요. 네. 저도 영국에서 생활할 때 흉기 등을 사용한 학교 폭력이나 특히 인종차별과 관련한 학교 폭력 뉴스를 상당히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럼요. 네. 이처럼 다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인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는 네. 연방법 자체에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을 두고 있진 않으나 네네.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종교 등의 차별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민권법, 예. 교육기회 평등법, 네. 미국 장애인법 등을 특별히 적용하고 있고 각 주법으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주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예. 미국은 전반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학교폭력을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데요. 네. 한 예로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예. 우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하라는 경고가 내려지고 예. 만일 경고 이후 90일 이내에 가해자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약 36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런 행동이 반복될 경우 벌금 681달러를 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또래 청소년을 괴롭히는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및 벌금 하나 약 1,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가 한 폭력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예. 징역 1년 6개월부터 최대 3년 6개월까지 그리고 벌금 약 2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 정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부모에게 이제 굉장히 큰 책임을 묻고 벌금에 대한 이런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미국 제도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프랑스의 경우에 이 청소년이지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청소년 형법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좋은데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법적인 팁 하나 주시죠. 네, 요즘 학교폭력의 빈도,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법률적, 제도적인 접근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학교 차원에서의 주기적인 상담 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예. 현재로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들 또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지금까지 한다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읽겠습니다.